자, 지역구 축소를 반대하는 대한신당도 있고요. 아무튼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225 플러스 75보다는 비례대표 의석을 50석 정도로 줄여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 대변인? 우선은 원안이 225대 75, 즉 그 비례대표를 75석까지 늘리는 게 원안이었기 때문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50석 안은 굉장히 후퇴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가운데서 또 연동률을 어떻게 조정하냐, 50%만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기존의 어떤 원안에 비해서 후퇴된 점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정의당은 이 연동률 50%를 지켜내는 것과 더해서 비례 의석수를 늘려서 국민의 어떤 민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협상에는 그런 원칙으로 좀 임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김성현 소장께서는 비례대표 50석으로 줄이는 부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원안도 원안이지만 현행법이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현행법에 비해서는 좋아지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연동형 정신이 들어가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일단 한번 그 트랙을 타면 21대 국회에선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효과를 보여주고 유권자들이 거기에 대한 효능감을 느끼게 되면 연동형이 옳았네. 그러면 비례대표의 숫자도 당연히 늘어나게 될 것이고 심상정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회의원 자체의 증원을 통해서도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방향타를 어떻게 잡느냐 외에는 저희가 다른 부분들은 다 조정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이 이른바 연동률을 가지고도 논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김성현 소장한테 먼저 좀 질문을 드릴게요. 민주당에서는 연동률을 너무 높이면 우리가 비례대표를 가져갈 수 없다. 그러니까 50석 중에 25개만 연동형으로 하고 나머지는 병립형으로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상태로 놓고 봐도 뭐 계산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민주당에게 돌아오는 비례대표의 숫자는 10석을 넘지 않는 것으로 다들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네. 비례대표를 저희가 영입해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작아지죠. 그런 점에 대해서는 보완이 없이 지역구를 다 가졌으니 비례대표는 3명만 하세요라고 하면 그것이 현실 정치에 좀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러한 괴로움은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로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정치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행법에서 얼만큼 진전했는지를 놓고 좀 같이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의 주장, 저런 현실론에 대해서 오현주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사실은 원안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원안으로 했을 때 의석수를 늘리지 않고 그 지역구 축소되는 의원들의 반대를 꺾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의 안으로 논의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 그렇죠. 그렇다면 네. 원래 민주당이 그 국민들 무서워서 의석수는 못 늘리고 지금 이렇게 줄여가지고 본인들의 의석수를 10석 이상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모렴치한 것이 아닌가? 네. 그리고 원래 이 그 취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씀을 주셨고요. 자, 민주당에서 정당 득표율의 어떤 하한선을 현재 3%에서 5%로 올리자 이런 의견이 있는데요. 이건 왜 이렇습니까? 그 정당의 난립을 좀 막는 측면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모든 사람들에게 정치적 의견을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파퓰리즘의 바로와 함께 극우 정치 세력도 상당 부분 지금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치가 걸러줄 것은 걸러주는 것이 또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쨌든 우리나라 정치는 특히나 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강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후원금도 다 10만 원씩 세금으로 보전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공익성을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은 좀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을 통과하는 집단에게 정치적 힘을 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입장입니다. 네, 자 정의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3%에서 5%로 올리자고 하는 것은 사실 크게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 정치 제도에서 3%의 문턱을 넘기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요. 네.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3% 정도의 지지를 얻었다면 그것이 내 마음에 드는 정당이든 아니든 일정 정도 국민들의 표심을 반영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3에서 5%로 올리자는 주장은 굉장히 기득권 정당의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의당은 정의당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소수 정당들도 국회에 진출해서 다양성이 보장되는 다당제로 가는 것이 정치를 위해서도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또 한 가지 쟁점은 석패율입니다.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일단 민주당 입장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일단 2015년에 이 모든 논의가 촉발됐던 선거법의 연구 용역을 보면 그 당시에 이제 권역별로 해서 이제 연동형을 섞는 형태가 나오면서 이 논의가 다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네. 권역을 살리는 건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희가 항상 가고 싶은 PK 지역, 그래서 전국 정당으로서 거꾸로 호남 지역에서 또 자유한국당 등의 의견이 대변되는 형태가 나오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인 거고, 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정당 활동을 하고 그 지역의 정서를 아는 각 정당의 구성원들이 국회로 들어오는 것, 전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석패율제 그리고 포함해서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꼭 이 논의 과정에 같이 들어가서 이야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이제 50석으로 줄고 25석으로 줄어드는 가운데서는 이 운영의 폭이 좁아지긴 하죠. 네.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애시당초 원래 정신에 놓고 보면 권역별에 대한 보장이 있는 것은 좀 우리나라 같이 이제 지역 감정이 있는 나라에서는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 단위로 비례대표 연동 의석 배분을 전국 단위로 하게 되면 석패율제를 민주당은 지금 반대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국 단위라고 하면 사실은 저는 글쎄요,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지역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잘못했다가는 이것이 이제 명망가 위주로 석패율제가 전 오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어느 정도 좀 울타리를 쳐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민주당의 저런 입장에 대해서 정의당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정의당도 대대적으로는 석패율에 대해서 중진들만 좀 유리한 제도가 아니냐라고 해서 반대 의견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전국 단위 그 권역별 석패율제가 도입이 되면 일정 정도 지역 정치 갈등 구조가 완화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찬성을 했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비례 의석수가 어느 정도에 되느냐에 따라서 석패율제가 전국 단위냐 권역별이나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50석으로 했을 때 전국 단위 석패율밖에 이게 설계가 잘 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일정 정도 더 늘려서 만약에 민주당이 그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그 석패율제를 주장을 한다면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 주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네. 네, 알겠습니다.